마을자치센터에서 새롭게 일하시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서울시 마을자치 정책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게 된 점 무한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은 마을공동체 정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일하시면서 만나게 될 중요한 사업들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자주 접하게 되는 내용이니까 깊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큰 중심 내용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기본 개념만 이해하시고 이후에 또 자세한 내용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의미와 사업의 목표를 살펴볼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 작년에 자치구 마을자치센터 비전 미션 체계도를 그리면서 만들어진 그림이에요.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사업의 핵심 가치로는 개방성, 현장 지향성, 연대와 협력, 공유 확산 4가지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신규 주민 발굴 및 연계, 동단위 지원체계 강화, 자치구 의제 네트워크 구축, 성과 관리 및 아카이브 4개의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1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의 평가 속에서 새로운 2기의 사업의 방향을 설정한 것입니다. 이 내용, 이 4가지 핵심 가치와 주요 사업을 머리에 꼭 기억하시고 이후에 만나게 될 사업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특징인데요. 한마디로 단계별 지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민들의 등장, 주민들의 연결, 주민들의 성장 이렇게 저희는 단계를 보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동네에서 재미나게 즐겁게 놀고 동네에서 이뤄지는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필요한 일들에 대한 필요와 욕구에 대한 소소한 해결을 중심 방향으로, 중심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의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 커뮤니티, 공동육아 같은 사업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웃 만들기 사업도 등장, 씨앗기 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장한 주민들이 살다 보면 동네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동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동해야 될 일들도 생깁니다. 다양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만나다 보니 이것에 관련돼선 민주적 의사소통도 도모하게 되지요.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연결, 새싹기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주민모의 연합사업, 골목 만들기, 네트워크 사업, 의제 수립과 의제 실행 사업이 여기에 보통 해당이 되지요. 자치구에서는 다양한 새싹기 사업들이 설계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에서는 어떤 사업이 새싹기 사업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 다양한 실곡 사업으로는 마을예술창작소, 에너지 자립마을, 마을 미디어 사업도 바로 이러한 다양한 주민들이 등장해서 연결하는 새싹기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등장하고 연결된 주민 모임과 주민들이 동네 단위의 큰 면 단위 사업을 고민하는 성장기 사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안에는 주민자치, 합의협력, 공공성,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4가지 방향으로 면 단위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 다음에 각각의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합의하고 협력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는 문제들이 동네의 공공성과 얼마만큼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사동 마을기획사업, 주민자치 자치기획사업, 그리고 주민이 만드는 마을 자산, 시민협력 플랫폼, 지역사회 혁신계획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렇게 단계별 지원을 한다고 해서 칼로 물 자르듯이 모든 사업들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각각의 사업들은 경계가 없이 넘나들고 융합되기도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다음은 마을자치 정책의 주요 사업의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는 크게 4가지 사업이 소개될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주민제한 사업, 서울형 주민자치의 사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협치 사업이 설명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의 등장과 성장을 지원하는 주민제한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일명 공모사업이라고 알고 있죠.
하지만 공모사업의 의미를 넘어서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제안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의미는 크게 6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주민 제안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주민들이 마을에 관심을 갖도록 합니다. 일명 주민의 등장입니다. 이렇게 등장한 주민들은 서로 필요한 욕구와 서비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망을 형성하게 되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동네에 무엇이 있나 살펴보는 지역 자원을 파악하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이리저리 촘촘히 엮는 네트워크도 주민 제안 사업 안에서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당연히 그 안에 갈등도 생기고요. 소통에 오해도 생깁니다. 이것들을 지혜롭게 성숙하게 해결하는 갈등 관리도 주민 제안 사업에 갖는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문제를, 우리 동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게 좋은 방법일까 찾아보는 수기 민주주의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주 유행이죠. 공론장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6번째는 우리 동네의 마을 의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나의 이익과 나의 필요보다 우리 마을 전체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결정하는 공공성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주민 제안 사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가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공성, 마을 의제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마을 공동체 주민 사업은 단순히 주민들이 자기 필요한 일에 예산을 사용하는 일을 넘어서서 다양한 의제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집단의 지혜와 경험을 쌓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을 공동체 사업의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표가 굉장히 많이 익숙한 분이 계실 것입니다. 마을 공동체의 영역을 살펴보면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아이들을 함께 기르고 함께 동네에서 경제를 해결하고 함께 일거리를 마련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소식들을 나누고 기록하고 즐기며 그 안에서 시민으로서 성장을 하는 것이 마을 공동체의 중요한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옆에 나와 있는 까만색 글씨들은 각각의 영역에 해당하는 중요한 주민 제안 사업의 영역들입니다. 우리 자치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들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동네에 진짜 필요한 주민 제안 사업은 어떤 게 있는지 이 그림을 보면서 여기 계신 상담자 선생님들께서는 한 번쯤 상상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마을 공동체 주민 제안 사업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이후에 주민들과 함께 만나면서 놓치지 않아야 될 주요 개념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은 거의 눈 감고 외울 정도로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주민 제안 사업은 이렇게 6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언제 나라의 세금,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사업을 해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살고 있는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누구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을 받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지원 제도가 서울시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사업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주민 3명이 모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는 1년에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언제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상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서 페이지에서 보았던 여러 사업들이 1년에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사업별로 좀 다른 월에 진행될 정도로 상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제안자 참여 심사입니다. 여러분의 자치구에선 제안자 참여 심사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자 참여 심사는 꼭 지켜야 될 심사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마을의 이해와 마을의 필요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제안자 참여 심사를 통해서 다른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의 내용을 보고 저 사업은 우리에게 꼭 필요해. 내가 꼭 필요로 했어. 라고 하는 서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런 자원이 꼭 필요했는데 쉬는 시간에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아는 척을 하고 이렇게 해서 관계망을 형성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상담자들이 번거롭다 하더라도 제한자 참여 심사를 통해서 마을의 주민들이 주인임을 확인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다양한 방법을 찾기도 할 건데요. 제한자 참여 심사의 핵심, 방향과 가치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맞춤형 간접 지원 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제안서만 내고 심사를 거쳐서 이제 알아서 하세요 라고 두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지원을 하는 것 말고도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지, 지원되는 사업이 잘 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컨설팅이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한 자원들을 하는 과정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까지 지원하는 간접 지원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업마다 다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맞추어서 진행하는 마을 지원가를 조직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또한 앞서 설명드린 내용 중에 보충성의 원리가 있었죠. 대단위의 단위 사업들이 보조금만으로는 이 사업들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들을 같이 잘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 예산의 지원뿐만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가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고 부담하는 자부담의 원칙도 주민 제한 사업의 특징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제한 사업의 특징으로 사업들이 이제 막 마을에 등장해서 무엇을 하고 있지 할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부터 이제는 좀 더 익숙하고 넓게 마을 전체를 보는 관점과 시야, 경험을 가진 주민들까지 필요로 하는 지원의 방식, 지원의 규모, 컨설팅, 네트워킹이 다를 것입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단계별 지원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렇게 6가지가 마을공동체 주민 제한 사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을공동체 주민 사업은 일정한 지원 절차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을 꼭 정해진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특징, 설계, 즉 시작기냐, 새싹기냐, 성장기냐, 몇 단위 사업이냐에 따라서 이 절차는 조금 융통성 있게 변형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전반적인 흐름과 맥락은 상담자로서 기억하고 계셔야 될 내용이므로 흐름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에 앞서서 이 마을공동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 교육을 하는 것이 공모사업을 주민제한 사업을 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의 공모 시기와 마을 아카데미의 설계 시기를 잘 맞물려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제안 신청에 앞서서 중간에 마을 지원 활동가들로 하여금 이 사업의 특징과 목표에 대한 마을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 심사와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 강조했듯이 심사 과정에서는 제안자 참여 심사가 갖는 중요한 의미 잊지 마시고 그 가치를 살려서 심사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선정된 이후에 협약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통장도 만들게 되고요. 보조금 집행 지침에 대한 충분한 꼼꼼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조금은 우리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 지침에 대해서 촘촘한 안내 반드시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사업 실행 과정에서도 우리의 맞춤형 간접 지원은 계속됩니다. 사업에 필요한 자원들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는 당연히 진행이 되고요. 이 사업이 목표와 방향에 맞게 제대로 수행되는지 개별적 집합 컨설팅을 특지에 맞게 설계해서 진행을 합니다. 공모된 이후에 마무리될 때까지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성과 결과 보고는요. 이 주민 제한 사업을 하는 주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앞서 보조금 집행 지침에 대한 꼼꼼한 교육, 사업 실행 과정에서의 컨설팅, 네트워킹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정산은 아무 무리 없이 잘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정산, 각종 증빙뿐만이 아니라 입출금 내역에 대한 확인, 목표에 맞게 잘 성과를 냈는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 사업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결과를 같이 담아내도록 중간 지원 조직 상근자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컨설팅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평가인데요. 1년 단위로 지원되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싹, 등장, 성장, 연결, 점선면 이 사업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에는 이 사업들이 성장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주는 중간지원 조직 상근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반 조성을 위한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페이지는 주민자치의 기본 개념 3가지입니다. 앞서 마을공동체 사업에서의 기본 개념 기억나고 계시나요? 바로 우리 마을을 만들고 바꿔나가는 주인은 당연히 누구보다도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의 생활 의제를 누군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가 공공적인 마을의 의제에 참여하고 관여함으로써 우리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주인됨의 기본 개념입니다. 주민 자체의 첫 번째 개념으로 주민됨이 강조되는 이유는 바로 마을이 주인이 주민이다 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풀뿌리 민주주의 개념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정책과 예산을 통해서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주인됨에 기반해서 주민의 의사소통, 결정, 권한과 책임을 통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주민자치의 기본 개념으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자본입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사회적 자본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렵다. 무슨 말이냐?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한 말이 되었습니다. 자본, 내 통장 안에 얼마만큼의 돈이 있느냐라고 하는 금융적 자본이 아니라 내가 나이 들어가고 우리 아이를 키우고 하기 위해서 내가 관계를 묻고 비빌언덕이 되는 우리 동네의 진정한 재산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사회적 자본입니다. 네트워크로 신뢰를 형성하고요. 우리 동네에 같이 더불어 살면서 서로 갖고 있는 것들을 보완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주민의 역량, 주민의 의사소통, 서로 필요한 자원들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놓고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이것들이 신뢰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조금 멋진 단어로 바꿔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개념도 주민자치의 기본 개념입니다. 주인됨, 풀뿌리 민주주의, 사회적 자본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주민자치의 기본 개념 3가지에 근거해서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은 동지역사회의 주민자치력 강화를 통해서 민간협력적 사회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개인이 행복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성 높은 주민체계를 운영하고 주민이 결정하는 동자치계획 수립과 실행을 주민자치회 사업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주민자치회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가는 아래에 있는 핵심 가치입니다. 민주적 참여 문화, 동지역사회 민간 협력인데요. 주민자치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자치력의 강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이 안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동지역사회를 만드는 민간과 행정이 같이 협력해서 안정화와 제도화, 확장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 이 서울형 주민자치 사업의 큰 핵심 가치입니다. 이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는 2가지 핵심 가치도 역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형 주민자치의 시범사업의 특징 3가지인데요. 동지역사회의 참여문화 확대가 첫 번째입니다. 앞서 있었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훨씬 더 많은 임원들로 구성함으로써 신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분과 제도를 두어서 참여 개방을 하고요. 주민총회를 통해서 더 많은 주민이 우리 동네의 의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협력 체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중간지원 조직을 신설하고 시와 구와 동이 서로 연결되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대와 구축의 궁극적 목표는 주민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자치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서울형 주민자치 사업의 주요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동그라미에 보시는 큰 4가지 방향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거는 중간지원 조직, 특히 또 특정 자치구의 부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자치구의 추진부서가 함께 또 동주민센터와 함께 서울시의 중간지원 조직인 주민자치사업단, 자치구의 주민자치사업단, 그리고 동에 파견되어 있는 동자치 지원관이 모두 협력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한 단이라도 삐끗하게 되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서울형 주민자치 사업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주민자치회 위원 신규 구성이 첫 번째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을 이전엔 20-30명대였다고 한다면 새로운 서울형 주민자치 사업에서는 50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이 되는 방식은 추첨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동장이나 일부 동네 유력한 사람들의 임명에 의해서 선정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제는 주민자치학교를 6시간 이수한 사람이 하나에서 신청서를 내면 추첨을 통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주민자치 참여의 개방성입니다. 비록 주민자치위원이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분과 구성을 통해서 위원이 아닌 주민이 분과활동을 통해서 우리 동네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들, 의제들을 제안하고 그것들 선정하는 데 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주민총회를 통한 자치계획의 최종 의결 과정에서도 분과에서 선정된 의제를 가지고 총회에 올라가기 때문에 꼭 위원이 안 됐다 하더라도 우리 동네에 필요한 의제들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분과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더 많은 참여,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권한의 확도를 부여함으로써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실질적 주민자치의 기틀이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권한 강화입니다. 이렇게 동네에 필요한 의제들을 선정하고 의결하는 걸 넘어서 주민들이 동네에 필요한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선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서울형 주민자치 사업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행정 단위에서 하고 있는 협의 권한, 자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위수탁 권한, 그리고 서울시의 시민참여 예산 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민자치회에 부여함으로써 주민자치회를 통한 지역의 주요한 의제들을 선정하고 해결하는 주체,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민자치회 사업이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크게 주민자치회 사업은 2년차, 3년차 사업으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 연도에는 새로운 주민자치회를 구성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주민들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신규 구성을 한 이후에 주민자치회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2차 연도에는 분과계획과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도 7월경에 주민총회를 진행합니다. 주민총회를 진행해서 선정된 주민자치계획이 이후에 어떻게 실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마치게 되면 3000년도에 이 자치계획을 실행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3000년도엔 다시 주민총회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다시 분과활동에서 2차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또 7, 8월경에 주민총회를 거쳐서 새로운 자치계획 실행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 사업은 단년도로 끝나고 마무리하는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장기적인 계획과 멀리 비전을 가지고 우리 동네에 필요한 사업들과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굉장히 전망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마을자치센터 상근자 또 마을 주민자치사업단 지원가 선생님들은 이 연차에 맞게 이 사업에 맞게 주민들을 촉진하고 주민자치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옆에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행정의 혁신 실험이라 불리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일명 찻동 사업이라고 불리우는 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찻동 2.0의 비전 체계도인데요. 비전을 한번 보실까요? 비전만 봐도 굉장히 뭔가 비장감이 넘치지 않습니까? 존엄한 주민, 힘있는 마을. 우리 마을을 다양한 주민들이 살고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자치회가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일방적인 전달 체계로서의 동주민센터 역할을 넘어서 주민들이 앞서 말씀드린 서울형 주민자치 사업처럼 동네에 필요한 의제와 내용들을 만들고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힘을 키우는 것. 또한 동시에 일방적인 정해진 복지 전달 체계가 되는 게 아니라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더 잘 지원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로의 확대 강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찻동 사업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보장은 전달체계로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서울 시민으로서 다행히 보장받아야 될 권리로서의 사회보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있는 풀뿌리 주민자치 생태계 강화는 앞서 설명드린 서울형 주민자치의 사업들, 마을공동체 주민제한 사업에서 계속 강조했던 마을의 주인은 주민이다라는 것 속에서 이 동네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방안까지 제출할 수 있는 것도 주민이다라고 하는 방향에 따라서 풀뿌리 주민자치 생태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주민 돌봄, 복지, 생태계를 강화하는 힘을 합쳐야 된다는 의미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권리로서의 사회보장 증진과 풀뿌리 주민자치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은 양쪽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로서 그 힘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로 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고요. 추진 과제로서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셔야 될 내용은 핵심 가치 아래의 세 가지입니다. 마을에 누구라도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인권, 마을의 다양한 성과 내용들, 그에 대한 민감도와 감수성을 중심 가치로 놓고 있는 성인지, 그리고 이 사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 문제 해결하는 방식으로서의 협치, 이 세 가지 관점과 방향은 찻동 2.0을 뒷받침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비단 찻동 2.0에서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서울형 주민자치, 그리고 마을 공동체에서도 반드시 핵심으로 가져야 될 가치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꼭 이 세 가지 인권, 성인지, 협치의 개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찻동 2.0의 주요 방향입니다. 앞서 보신 비전 체계도 맞게 다양한 사업들이 배치되고 있는데요. 큰 축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역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의 안전망은 무엇보다 튼튼하게 기본으로 깔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주민들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인프라 자체가 그 자체로 완결성 있게 구축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방향입니다. 하지만 공공안전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주민의 관계망, 우리 이웃의 빈틈, 사각지대를 무엇보다 주민들이 서로 알아차리고 그 안전망을 서로 지원하고 돕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촘촘한 주민관계망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찻동 2.0에서는 크게 이 두 가지의 날개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튼튼한 공공안전망, 촘촘한 주민관계망. 이것을 통해서 공공과 주민이 함께 이루는 지역사회의 변화와 성장이 찻동 2.0의 주요한 방향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차통 2.0은 우리 동네로 잠깐 끌어와 볼게요. 이 표에서 보시는 사업들 많이 보이시죠? 아마 동네에서 활동하시고 동네의 많은 자원들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사업들입니다. 나눔이웃, 익숙하신 단어죠? 나눔가게, 동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보육반장, 여성안심 행복마을, 건강리더, 건강생태계, 생활체육 지도사, 이웃만들기, 골목만들기, 또 앞서 강조해드린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분과 이런 내용들은 바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우리 마을에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신나는 그리고 풍성한 우리 마을자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들의 연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 우리 동네에서 어떤 것들이 좀 특화되어 있고 어떤 부분들이 활발한가, 그리고 우리 골목 생태계 조성이라는 기조하에 있는 더 촘촘히 깊이 들어가고 있는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회 사업이 전반적인 다른 주민 돌봄, 그다음에 양육 및 여성 안전 지원, 건강 생태계와 연결되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일상적인 사업과 활동으로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참여해서 권한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협치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치, 굉장히 익숙한 단어인데 규정 내리기도 쉽지 않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협치란 민과 행정이 시민이 함께 시민의 필요에 대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의 공공 서비스 정책.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은 바로 밑에 박스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주체적 관점으로 접근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이전엔 공공 행정만이 그 문제 해결의 주체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협치적 관점으로 민과 관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등장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 협치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리고 있는 참여해서 권한으로 하건 이 표는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네 가지 개념에서 아주 느슨한 네트워크에서부터 좀 더 공공성이 강화되고 시민력이 성장되고 결속력이 강화됨으로써 협치에 좀 더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협치 또한 현재 민선 7기에만 시작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선 1, 2기부터 민선 7기까지 협치는 아주 단순한 의견을 듣는 정책에서부터 권한을 부여하고 권한을 본격화하는 점차 상승된 방향으로 협치는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민선 7기에서는 굉장히 많이 진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는 협치의 진화입니다. 협치의 진화의 슬로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큰 틀에서의 광역이었다면 이제는 광역에서 자치구, 자치구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협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큰 사업이 있습니다. 자치구 협치의 핵심 모델로서 지역사회 혁신 계획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이전에 관행대로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네의 문제를 주민과 함께 협치적으로 해결하는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제출하자가 바로 지역사회 혁신계획 추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적인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사고할 것, 그리고 주민으로부터 필요와 요구들, 계획들이 올라오는 상향식으로 계획할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담아내도록 하는 참여 계획으로 수립할 것, 그리고 각각의 사업들이 부서 간 칸막이가 아니라 전체 동, 전체 구를 바라보는 융합적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는 네 가지 방향으로 지역사회 혁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공공, 행정이 갖고 있는 풍성한 자원과 제도, 규모를 넘어서는 민간의 역량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대등한 힘과 역량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울시의 민선 7기 협치의 진화는 민간협력 플랫폼이라고 하는 지원 사업을 탄생시켰습니다. 협치의 민간 주체를 형성하는 사업인데요. 시민협력 플랫폼 사업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치구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협치를 위해서 행정과 같이 대화하고 제안하고 맞서서 새로운 사업들을 설계할 수 있는 탄탄한 민간 파트너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3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간과 지역 자금을 마련하는 자산 기반 조성 사업, 교육, 힐링, 네트워킹, 활동과 모임을 지원하는 지역 시민사회 활동가 지원 사업, 그리고 단순한 네트워킹을 넘어서 이제 지역사회의 비전과 목표, 그에 맞는 정책을 생산하는 능력을 만들기 위한 지역조사, 예산과 정책, 공론장 운영, 정책 제안 방법, 평가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자치구 시민 주체의 성장을 통한 자치구 협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시민협력 플랫폼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이상 마을공동체 정책 사업 주요한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떠셨어요? 마을공동체 정책 사업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높아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더 많은 배경, 더 촘촘한 나눔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문장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말인데요. 훌륭한 국가는 우연과 행운이 아니라 지혜와 윤리적 결단의 산물이다. 따라서 시민 각자가 어떻게 해야 스스로가 훌륭해질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이 고민을 앞으로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